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장모 최 씨의 신한저축은행 특혜를 두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은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신한저축은행이 김건희 가족이 추진한 사업에 시행했던 대출액이 무려 136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금감원의 고발로 신한저축은행 오너 일가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김건희 가족 대출 시기에 이 오너 일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윤석열 장모 최은순의 판결문과 동업자 안모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 및 최 씨의 가족회사 ESIND에 대한 공시자료와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최 씨 일가 사업에 제공한 대출금이 추정치를 포함해서 136억 원에 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최은순에 대한 요양병원 불법 수급에 따른 의료법 위반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신한저축은행은 2013년도 3월 승은의료재단에 대출금 16억 원을 송금을 했다. 또한 최 씨의 사무소 위조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문과 동업자 안 씨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따르면 최은순은 도촌동 16만 평 토지를 차명 취득하면서 신한저축은행의 한도 48억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매매 대금으로 활용을 했다. 최 씨가 대표이사 김건희 씨의 형제와 자매가 임원으로 있는 가족회사 ESIND 역시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 ESIND의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한저축은행은 2015년도에 일반 대출 38억 5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3억 원 등 총 41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시행했다라고 말하면서 한 일가의 사업에 대해 특정 저축은행이 136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한 것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으로 당시의 대표가 김건희와 서울대 EMBA 동기라는 사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이 신한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윤석열은 중앙지검 특수부장 검사였고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이례적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 최은순 일가에 대한 이례적 거액 대출이 시작이 됐다. 검찰의 불기소와 함께 시작된 거액의 대출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이다. 중앙지검 요직에 있던 윤 후보 패밀리와 신한저축 오너 일가 사이에 수사와 대출을 주고받은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충분히 합리적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여튼 파도 끝이 없이 나오는 의혹들, 참 저렇게 살기도 힘들겠습니다. 저들의 뻔뻔한 민낯이 벗겨질 날 머지 않았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수많은 검사들이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선거 끝나면 그동안 꽁꽁 뭉개고 숨겨두었던 그 진실들이 하나둘씩 매일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윤석열의 가족에게만 유별나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분노,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서도 터져나왔죠. 윤석열은 오늘 경북 영주를 시작으로 해서 경북 일정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에 첫 유세를 하기로 했던 영주시 유세를 윤석열이 느닷없이 취소를 하면서 추운 날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렸던 이 영주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은 유세 시작 20분 전 오전 8시 40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윤석열이 사정상 유세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린다. 양해를 부탁드린다 라고 알렸고, 이에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던 시민들은 유세 10분 전에야 이 소식을 접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이거 영주 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후보 온다고 8시부터 기다렸다 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한 시민은 10분 전에야 윤 후보가 안 온다고 들었다. 윤 후보 기다렸던 사람들이 다 욕한다. 안 온다는 말도 공식적으로 못 듣고 지나가는 당원에게 들었다. 깃발 꽂으면 당선되는 동네라고 생각하나 본데 이 동네 사람들에 대한 배반이다. 추운데 노인들 떨면서 기다렸는데 진작에 공지를 하든지 해야지 기본적 예의를 모르면 어떡하냐. 미리 알렸으면 있을 사람이 있고 갈 사람 갔을 거 아니냐. 단일화도 이미 늦었고 민심도 바뀌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겁니다. 아직도 모릅니까?
저들이 국민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오지 않아도 윤석열을 지지하겠다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만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출세를 시켜준 현 정부에 배신을 하고 칼을 들이댔던 사람입니다. 한 번 배신한 자는 또 배신하고 배신한다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하물며 대통령도 배신하는 자가 국민을 배신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지금 이런저런 공약들 막 떠들고 다니는데 선거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냐, 그거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라고 말할 게 뻔한 자들입니다. 전두환의 후예, 이명박근혜의 후예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윤석열이 갑작스럽게 일정을 취소한 것은 안철수와의 단일화 문제 때문이었죠. 오후 1시에 윤석열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사실상 실패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일화 문제를 놓고 정권 대리인들끼리 밤새워 협상을 했지만 결국에 안철수가 단일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권 대리인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장제원, 그리고 국민의당에선 이태규 의원이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께서 시간과 장소만 정해준다면 지방에 가는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싶다, 안 후보의 화답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안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열흘 정도 전에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다.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 계속 립서비스만 그렇게 계속하는 건 도의에 맞지 않고 국민들께도 도리가 아니다. 제가 지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불가능한 상태다. 지금도 보시면 계속 전화폭탄과 문자폭탄이 오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울리고 있고 휴대전화가 뜨겁다. 이제 거의 2만 통 정도의 문자가 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 전화 자체를 못 쓰게 만드는 이런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겠냐? 같은 협상의 파트너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전화와 문자가 국민의힘 쪽에서 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네, 전부 국민의힘 쪽이다.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열받을만 합니다. 안철수의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문자와 전화폭탄으로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하면서 회유반, 협박반 했을 텐데 저런 자들과 무슨 단일화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의 오늘 기자회견은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러나 안철수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면서 안철수에게 단일화 불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지지 세력을 더 결집하려는 꼼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에 훤히 보이죠. 지지율이 한참 올라갔을 때는 콧방귀도 안 끼던 윤석열이 무척 다급해진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런 꼼수가 막판까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끝까지 밭을 갈아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